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트렌드 모니터 2022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차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파트 1, 만족의 지연. 파트 2, 세대 간 문화 재확산, 낮은 문해력. 파트 3, 통제감과 시간 선택권. 파트 4, 관계 욕구와 메타버스 세계. 네, 이렇게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제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과연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긴 글을 습관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깊이 있는 사고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과 동의어다.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인류의 발달 단계로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고 연습과 노력이 요구되는 수고로운 과정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라는 팬데믹 시대가 아니었어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이 번거로운 지적 활동의 유행은 위축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글 읽기의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이 과정을 즐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살롱 문화라고 하는 취향 모임의 핵심 도구가 바로 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살롱 문화는 코로나 이전의 큰 트렌드였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즐겼었다. 아무리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해도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만약 당신에게 독서가 따분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든다면 읽을 책과 함께 그 책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과 만나보기를 권하고 싶다. 역사적으로 보면 책도 결국 사람과의 교감과 이해를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쇼폼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짧은 콘텐츠의 유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틱톡, 쇼폼으로 브랜딩하다의 저자 중 한 명인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슬롯머신의 무작위 확률처럼 틱톡 추천 페이지에서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 확률도 무작위라며 틱톡 영상이 도박의 원리와 같다고 설명한다. 도박을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쇼폼 콘텐츠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나 쇼폼 콘텐츠의 주 이용층인 10대의 경우 시청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주 5일제 도입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을 당시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며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반대 의견이 많았었다. 하지만 도입 후 14년이 지난 지금 실제 노동 시간이 3% 줄어든 반면 노동 생산은 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제는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워라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재택근무로 노동 생산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최근에는 한 가지 직업만을 갖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N잡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직무와 관계없이 생계를 목적으로 여러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직무나 재능, 취미 활동 등 자신의 능력을 살려 사이드 잡을 갖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N잡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분야에 열중하는 덕후, 일본어로 오타쿠는 과거엔 취미에만 몰두하는 괴짜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남다른 실력을 갖춘 전문가, 즉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한 이른바 덕업일치에 성공한 덕후들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일상생활 속 취미에 투영되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단순한 취미는 별로이고 취미는 슬기로워야 하며
슬기로운 취미 생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취미 부자, 좀 더 고급지면 더 좋고, 플렉스 취미, 직업으로 이어지면 금상첨화, 취미가 부업으로, 란 인식이 많다. 취미의 연관 검색어로 생산성을 담보로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부르디웨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이 선천적이라기보다 개인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개인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는가의 여부는 그의 사회계층, 계급과 학력, 배경, 직업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아비투스란 개념이 등장한다. 아비투스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란 뜻의 라틴어 동사 하비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직업, 재력 등 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구축되는 사고와 판단 체계를 말한다. 부르디웨는 이 아비투스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계급에 의해 만들어진 동시에 그 사람의 지위와 계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틀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그림을 선호하는지의 행위가 그 사람의 계급을 드러낸다고 봤던 것이다. 한마디로 아비투스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인 것으로 부르디웨는 이러한 취향이 계급에 의해 형성되고 동시에 계급을 구분짓는 요인이라 설명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슨의 옴니보어 이론이다. 피터슨이 부르디웨의 정면으로 반박한 주장은 이렇다. 사회계층에 속할수록 오히려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취향이 폭넓을 수 있다는 것. 즉, 상류층에 속할수록 고급 문화에 대한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급 상점에서 명품 초콜릿 한 번, 푸켓 아만푸리오 호텔에서 하룻밤, 딸에게 물려줘도 좋을 명품 핸드백 하나. 이런 사치는 단지 생활만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상에 속하지 않는 생활 공간에 과감히 등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익숙해지면서 높은 계층의 관습과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도리스 메리틴, 아비투스. 2021년 한국의 대중 소비자가 판타지와 SF 장르에 열광한 이유는 화려한 묘사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술에만 있지 않다. 그보다는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결핍된 현실과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잃어버린 관계를 향한 욕망에 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더욱 만연해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결핍이 대중문화, 예술계 전반에 중요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 소비자들은 작품을 통해 결핍된 관계를 욕망하고 대리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심리검사 도구로 확인하려는 MBTI 심리검사 놀이의 대유행도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성을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아닌 심리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선웅 교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는 행위야말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심리검사를 통한 정체성의 확인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 시대는 인간관계에서 직접적인 대면 상황의 빈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 찾기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혼자 머무는 공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개인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상을 통제하고 싶은 대중의 욕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스스로 일상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대중 소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밥 먹고 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할수록 일상생활, 일상 영역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도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인다. 사실 대중 소비자들이 일상적 통제감을 확대하려는 현상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차 마시고, 혼자 영화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2017년부터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다. 비대면의 거의 모든 활동을 현실 세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한다. 대중 소비자들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얻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꾸미고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대중 소비자들은 선택적으로 보이고 재미와 의미를 기반해서 콘텐츠를 선택하며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것을 즐기거나 하지 않으며 의무적인 모임이나 인간관계를 가능한 피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한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크라우드 교수는 인터넷을 사용하면 사람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더 풍부하게 해주고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런 예상을 빗나갔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보낼수록 가족과 친구와의 직접적인 접촉 기회는 줄어들었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만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줄여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의 소통을 늘리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트렌드 모니터 2022를 다 읽었습니다. 읽고 느낀 거는 여기서 보는 그 2022는 굉장히 좀 우울하고 굉장히 많이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세상을 변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트렌드 책을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알고 딱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익숙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다음에 저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